요즘 아내가 나를 피합니다.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자꾸 등을 돌리고 손도 안 잡으려고 해요.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과 몸짓에서 느껴지는 거리감. 그게 바로 부부 사이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싫어진 걸까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젠 내가 다가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싫다거나 귀찮다는 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꺼내지 못한 불편함, 조심스러운 감정, 그리고 오랫동안 참고 넘긴 신체적 변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 역시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성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 관계가 사라지면서 부부라는 단어는 남았지만 함께 살아간다는 감정은 희미해져가는 현실. 그걸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만 오랫동안 안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자가 관계를 피하는 진짜 이유 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통해 사랑과 존중, 감정, 존재감까지 회피당한 듯한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내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외로웠다 는 말을 꺼내는 대신 그저 다가오는 손길을 살짝 밀어내는 것으로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남편은 해석하지 못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 물음만 반복하다가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관계를 아예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 말하지 못한 감정은 멀어지고 몸도 점점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거리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성이 관계를 피하는 이유는 몸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고 마음의 멍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둘이 오래 묶인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지금까지 마음속에 맴돌았던 오해들이 조금씩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가 시작되면 회복도 가능하다는 걸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이 관계를 피하는 진짜 이유, 그 속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관계를 피하는 여성들의 이유 중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한 원인을 하나 꼽으라면 그건 단연 몸의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겪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질 점막은 더 얇아지고 탄력을 잃고 자연 윤활 작용도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건조해진다 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살결이 약해지고 잘 찢어지고 쉽게 아파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과거엔 부드럽고 유연했던 조직이 폐경 이후엔 쉽게 긴장하고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따갑고 쓰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여성 스스로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군요. 몸이 내 뜻대로 안 따라줘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던 게 이젠 아프고 그게 또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고 게다가 이 상태로 성관계가 시도되면 단순히 불편하다 수준이 아니라 명확한 통증, 상처,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한번 그런 경험을 겪은 여성은 다음번이 두려워집니다.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통증이 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관계를 시작도 하기 전에 몸을 스스로 닫게 만듭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걸 남편 입장에선 왜 나를 밀어내지? 이젠 날 싫어하나? 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파서 두려워서 회피하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지. 여기에는 또 다른 심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관계 중 통증을 이야기하는 건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자기 인식과 직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여성성이 퇴색됐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은 단순한 통증보다 더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냥 조용히 피합니다. 거부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몸을 살짝 굳히고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다음날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긴장하고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질벽 위축 외에도 성감각 자체가 무뎌지는 현상입니다. 자극을 받아도 예전만큼 느낌이 오지 않고 피부 감각이 떨어지고 감정적 몰입도 어려워지다 보니 관계 자체가 의미 없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여성 스스로가 이건 나만 참으면 되는 문제야 하고 넘기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참는 시간이 쌓일수록 몸과 마음 모두가 관계를 기피하는 방향으로 학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의학적으로는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질 위축, 통증, 건조감을 완화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 질 에스트로겐 크림, 질내 레이저 치료, 물리자극 보조기기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용성 윤활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성관계 시 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질 건조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성을 위한 감각 회복형 기구나 마사지 도구들도 안전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서 혼자만의 훈련을 통해 감각을 되살리는 접근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보조 수단은 어디까지나 몸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 보완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감각과 욕구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 생겨야 그 도구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누가 만들어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요구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몸의 사정을 함께 이해하려 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고통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으려는 태도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의 변화는 누군가와 함께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회복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요인만으로 관계가 멀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 먼저 멀어졌을 때 시작됩니다. 관계란 건 결국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닫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무심하게 지나친 말 한마디, 잊어버린 기념일,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하던 일상 대화들, 그런 게 조금씩 쌓이면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늘 자고 싶다는데 나는 단 하루도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듣고 살았어요. 성관계라는 건 육체적인 접촉이지만 그 뿌리는 정서적인 연결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같이 웃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관계에서 갑자기 성적인 접근이 들어온다면 그게 과연 반갑게 느껴질까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그럴 거면 차라리 손부터 잡아달라,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다가오면 더 낯설다 고 말합니다. 여성에게 성적인 접촉은 정서적 교감의 결과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관계를 거부하는 건 날 싫어해서일 거야.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이제 끝났구나. 이런 오해들이 쌓이면 남성도 상처받고 여성은 더 멀어지고 결국 부부는 대화를 잃게 됩니다. 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라 말이 먼저 사라진 거죠. 이럴 땐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말 한마디, 한 번쯤 먼저 물어보는 관심, 마주 앉아 묻지 않고 들어주는 태도, 그게 감정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결혼 35년 차에 접어든 사이였는데 10년 넘게 성관계는 물론 손잡은 기억조차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불만이 많았고 아내는 설명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아내가 변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마지막으로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순간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해서도 화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마음이 들린 것 같아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말은 자주 빼먹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아요? 제가 너무 무심했죠? 지금도 나는 당신이 소중해요.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꺼냈다면 상대가 마음의 문을 그렇게 단단히 닫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먼저 상대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기로 결심하면 관계는 거기서부터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오던 그날, 그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말문을 열기까지도 몇 분이 걸렸죠.
그리고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남편이 옆에 놓으면요, 그냥 자는 척부터 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손끝만 닿아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왜 그런지 물었더니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관계를 피하는 게 죄 같고 그 사람은 날 이해 못하고 그런데도 몸이 진짜 너무 싫어요. 그 순간이 무섭기까지 해요. 이 여성분은 관계를 거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상황에 존중받지 못한 채 놓이는 느낌이 싫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늘 말 없이 시작해요.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엔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존재가 무시당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남성분이셨는데 그분은 오히려 아내가 자신을 너무 철저히 거부한다며 분노 섞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옛날처럼 손 한번 잡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짓 좀 그만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자신이 쓰레기라도 된 것 같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후론 집에서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됐고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마주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도 그분의 상처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요, 아내와 함께 손잡고 산책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식탁에서 마주보고 식사한 게 언제였죠? 마지막으로 아내의 눈을 보며 고마워요라고 말한 적은요?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듯 많은 관계 속 거절은 행동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감정이 지워진 시간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성관계 거부 역시 단순한 성적 회피가 아니라 오랜 무관심이 부른 정서적 단절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여성분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성관계가요, 제게는 나를 잊은 시간의 확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남편이 아니라 그저 내 옆에 사는 사람 같을 때 그 순간이 너무 슬퍼서 몸이 먼저 다쳐버리더라고요. 그 말 속엔 누군가로부터 다시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절실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집니다. 거절의 이유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아파서 말하지 않고 피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렇게 멀어진 사이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작은 관계가 아닌 감정의 복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묻어왔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아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못한 마음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제야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편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부터 회복해 볼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쪽이 조용히 반응하셨나요? 관계를 거부하는 건 어쩌면 이제는 그만하자는 뜻이 아니라 나 사실은 많이 힘들었어요 하는 조용한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먼저 다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다쳤던 건 아닌지, 그걸 이제라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 말없이 멀어진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거리를 다시 좁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경험이 담겨 있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은 분명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따뜻하게 꺼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채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